안녕하십니까. 공산 이보득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순환체계인 삼극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극이란 생명의 세 가지 순환체계인 무극, 태극, 환극을 말합니다. 여기서 극이란 지점이나 경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무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입장에서 쓰는 말로서 실제로는 그 속에 이미 정신적인 체계가 모두 갖춰져 있는 본체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무극의 수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이란 현상이나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상징적인 모습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로는 수를 이용한 상징을 수상이라 하고 사물의 특성을 이용한 상징을 물상이라 하며 효나 괴를 이용한 상징을 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무극의 수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극의 수는 0과 10으로 표현됩니다. 0이란 아무것도 없는 수를 의미하지만 필름이나 유전자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현상계에 펼쳐지지 않았을 뿐 그 속에는 영상과 유전인자가 들어있어서 때가 되면 드러나는 압축된 세계 또는 접힌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시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극은 0이지만 완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극은 완전히 열린다는 뜻의 10입니다. 탄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0무극이요 완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10무극으로서 0이나 10이나 같은 무극인 셈입니다. 이를 생명의 세계에서 본다면 모체인 0에서 태어나 1에서 9까지 과정을 거친 후 다 자란 여자아이의 10은 생명을 잉태시킨다는 입장에서는 같은 무극인 것입니다. 다만 0은 1에서 9까지 발산의 기점이지만 10은 9에서 1까지의 수렴의 기점이 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 10은 동서남북의 중심에 위치해서 아직 현상계에 투영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으로서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1, 2, 3, 4의 사방이 모두 합하면 중심수 10이 되는데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10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펼쳐진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자란 나무나 여자를 10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극인 10은 정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자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0과 같은 것입니다. 정자를 받아들여야 비로소 아이를 잉태하여 실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무극은 영상의 필름으로도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필름에 빛이 투여되면 영사막에 거대한 영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현상계의 필름 속의 영상 프로그램이 밖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극을 용담으로도 표현합니다. 용은 양인 일로 상징되고 담은 이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용담은 무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담의 도가 무극대도임이 여기서 증명되는 셈입니다. 여기서는 무극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극은 바탕이며 중심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현상으로 표현한다면 무극은 천지가 벌려져 나오기 전의 본래자리입니다. 법신 또는 자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극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타내므로 무극대도는 법칙과 원리를 밝혀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큰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처는 무극대도가 펼쳐지는 지상성경세계라고 합니다. 무극대도란 고도의 정신문화가 펼쳐지는 공부이고 지상성경세계란 과학기술이 최고조에 달해 인간세계가 천국과 같이 살기 좋은 선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극대도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탐구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구궁운행을 통하여 인중천지를 나타내고 영부를 그려 천지인신이 함께함으로써 자성을 여는 비가시적인 무색계의 공부입니다. 지금부터 태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태란 시작 또는 콩 또는
큰 것을 의미하는데 콩은 둘로 나눠지기 전의 상태를 뜻하므로 무색계에서 색계로의 창조 또는 첫 출현을 상징합니다. 태극이란 본체계인 무국에서 현상계에 첫 출현한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무국을 0이라 한다면 태극을 1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전자를 품고 있던 무국인 씨앗이 발화하여 태극인 새싹이 움트게 됩니다. 별의 세계를 본다면 무국인 화이트홀에서 태극인 초신성이 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싹을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으므로 혼돈을 상징합니다. 음양으로 분리되기 전이므로 혼돈인 것입니다. 무국을 황하 또는 용담이라 하는데 황하에서 태극체인 용마가 출현합니다. 일태극인 용마는 영무국인 황하에서 나온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무국생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이란 생역이므로 복희팔계로서 나타낼 수 있으며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삼재를 출현시키며 이후에 사상, 오운, 육기, 치료, 팔계, 구궁의 순서로 발산하는데 이를 표현하는 괴가 장역을 나타내는 문왕팔계입니다. 일인 태극의 상징이 생역으로서 황하 또는 용담인 무국 영에서 나온 하도 용마라고 한다면 다시 양의인 음양, 천지인 삼재, 사상, 오행, 육기, 치료, 팔계, 구궁으로 발전해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역을 장역이라고 합니다. 장역은 분화 발전된 모습을 나타내며 이의 상징이 곧 신구, 거북에 의해 밝혀진 낙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서에 의해 나타난 주역을 장역이라고 합니다. 주역은 1부터 9까지 변화 발전상을 나타내므로 구변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황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황은 서방 백 아래에 임금 왕이 있는 모습입니다. 공간을 표현하는 서방은 시간대로는 가을을 나타내므로 황이란 우주 가을 인존시대에 출현하는 깨달은 인간인 도통군자를 상징합니다. 태극이 무국에서 창조될 때는 무국인 0에서 태극인 1이 되지만 1부터 9를 지나 완전히 열린 신무국에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은 10과 1의 합인 11 황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은 새싹처럼 처음 출현했다는 의미에서 생태극이라고 하지만 11은 열매처럼 완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성태극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체인 신무국에 정자 1이 들어가 아이인 11을 잉태하는 것이며 식물에 비유한다면 나무가 다 자란 상태는 신무국이요 나무에 달린 열매는 10에 생긴 1이니 11황극 또는 성태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11성도 또는 11귀체라고 하며 10과 1이 합해진 한자인 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는 우주의 중심인 권토요 인간은 오행의 중심인 토기운을 갖고 있어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황극시대의 괴상은 용담팔계입니다. 무국, 태극, 황극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국이 정신이자 법칙인 천을 의미한다면 태극은 정신이 물질화함으로 만물을 키워내는 지를 의미하고 황극은 천지 부모의 이상을 깨달은 사람인 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국, 태극, 황극은 공간적으로 본다면 천지인을 상징하며 시간적으로 본다면 생명의 순환인 생장염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음인 신무국과 양인 일태극이 합하여 11황극이 됩니다. 그러므로 황극시대는 천지 부모의 시대가 지나고 인간인 자식이 천지 부모를 봉양하는 인존시대인 것입니다. 천지 부모가 주재하는 우주의 봄, 여름이 물질 문명을 위주하는 과학기술의 시대라면 우주 가을은 정신문화를 위주하는 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시대입니다. 여기서는 삼극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극을 생장염장의 4가지 역으로 분류한다면 생역은 태극이요 장역은 2부터 9까지 분화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염역 또는 성역은 황극이며
장역은 무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삼극을 하도 낙서 용담으로 분류한다면 무극은 황하 또는 용담이요 태극은 하도이며 분화발전은 낙서이고 환극은 용담 또는 황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극과 환극을 똑같은 황하와 용담으로 분류한 까닭은 열매 속의 씨앗은 나무에 붙어있으나 땅에 떨어지나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출현과 완성의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또 삼극을 수로 본다면 무극은 0이고 태극은 1이요 2부터 9까지 분화 발전한 후 전체 나무가 10이 되고 열매가 맺으면 11 환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삼극을 8개로 분류한다면 복귀 8개는 태극을 나타내고 있고 분화 발전은 문왕 8개가 나타내고 있으며 환극은 용담 8개가 나타내고 있고 무극은 현무경이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천 5만년 무극대도는 현무경 속에 비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삼극을 도형으로 나타낸다면 표와 같이 무극은 속이 텅 빈 원의 모습이요 태극은 위아래가 태극무늬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 환극은 성태극이므로 삼태극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삼극의 순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극은 씨앗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즉 프로그램이므로 이는 비가시적인 세계로서 법칙과 원리만 존재하는 설계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무극은 필름과 같은 접힌 세계이며 이를 무색계 또는 이법계라고 합니다. 태극은 본체 세계인 무색계에서 현상계인 색계로 투영되는 순간을 나타내므로 무에서 유로의 창조 또는 탄생을 뜻합니다. 무극이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0이란 수로 표현되나 태극은 창조의 순간을 나타내므로 1로 표현합니다. 본체계는 불변이므로 0에서 그치지만 현상계는 끊임없이 변함으로 1태극으로 출발하여 2인 음양, 3인 천지인 삼재, 4인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의 사상, 5인 목화, 토, 금수의 오행, 6인 삼음, 삼양의 육기, 7인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의 칠욕, 8인 건태이진, 손감, 간곤의 8괴, 9인 건강, 간진, 손이, 권태, 중의 9궁으로 쉬지 않고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극에서 출발한 창조물은 현상계에서 무한 분열해 나가는데 이를 발산으로 표현하며 또 9단계로 변화한다 하여 구변이라고도 합니다. 식물로 비유한다면 무극은 씨앗이요 태극은 갓 태어난 새싹이며 태극이 분화 발전하여 줄기와 가지, 잎과 꽃으로 무성하게 자라다가 열매가 되는데 이를 환극이라고 합니다. 삼극을 계절에 비유한다면 겨울은 모든 것을 감추는 때로서 영인 무극에 해당하고 봄이 되면 새싹이 움트고 만물이 기지개를 펴서 활동을 하므로 1인 태극에 비유될 수 있으며 여름이 되면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므로 2부터 9까지 분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열의 극에 가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자신의 대를 이을 열매인 이세를 준비합니다. 이 이세인 열매를 환극이라고 합니다. 다 자란 나무는 수로 10이라 할 수 있고 그곳에 새로운 창조물인 열매가 열리니 이는 1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열리게 되니 이를 수 11로 나타낼 수 있는데 씨앗에서 나온 싹은 0에서 1이 나왔으므로 생태극이라 한다면 10수인 나무에서 완성체 1인 열매가 열렸으므로 이는 성태극이라고 합니다. 처음 열린 열매 속의 씨앗은 이제 갓 태어난 생명이므로 아직 유전자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못했으므로 정신적인 수렴의 길을 가야 하는데 이를 본래 자리로 복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구복이라고 합니다. 만물은 연어와 같이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있던 법칙을 형성시키기 위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원시 반본 또는 10일 귀체라고 합니다. 갓 열매 맺은 씨앗은 바로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일정 기간 응축,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씨앗은 아직 정형화된 유전자 배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생명의 순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유전자 배열이 정형화된 단계를 거치지 않은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까닭은 약속된 원리와 법칙에 따르지 않은 설계도로는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은 대중소의 시간대 흐름에 따라 삶이 삼극으로 순환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순환인 삼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